여러분, 절대 아침에 이것 드시지 마세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87%가 매일 아침 먹는 이 음식, 사실은 혈당을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요. 어지럽기까지 하고요. 손이 떨리고 얼굴이며 다리가 자꾸 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비 때문에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아침 공복에 뭘 드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이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립니다. 공복에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기력과 혈관 건강, 그리고 장 건강을 동시에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계란이나 고구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드시는 음식 중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환자분들께 그냥 아침 잘 챙겨 드시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최신 연구들을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엔 무조건 밥 한 공기 드시고 계란 드시면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위를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꼭 드셔야 할 음식 5가지. 둘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 셋째,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과학적인 이유. 넷째,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의 사례. 다섯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먼저 왜 아침 공복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공복 혈당 장애가 있습니다. 정확히 68.7%예요. 이분들 대부분이 아침에 뭘 잘못 드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시동이 꺼져 있었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 무리가 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금식을 하신 상태거든요. 대략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당황합니다. 특히 위장이 그래요. 위는 밤 동안 휴식을 취하거든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위벽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뜨거운 커피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놀라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요, 공복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습관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위염 발생 위험이 2.7배 높아집니다. 무서운 수치죠. 그리고 혈당 문제도 있어요. 공복에 단순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드시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밤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혈당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흰빵이나 단 음료를 드시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 발표인데요. 공복에 고당질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30분 만에 평균 47% 상승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하게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분비되니까 혈당이 또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고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 이게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아침에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밤사이 정체된 노폐물 문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계속 일을 합니다.
세포가 활동하고 대사가 일어나면서 노폐물이 생기는 거죠. 이 노폐물들이 밤새 우리 몸 안에 쌓여 있어요. 특히 림프계통이나 혈관에 쌓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는 거예요. 국립암센터 예방의학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요. 아침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노폐물 배출이 평균 4.3시간 지연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붓기가 안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한당뇨병학회 발표 자료인데요. 혈당 롤러코스터가 5년 이상 지속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3.2배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증가한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몰랐잖아요. 밥심으로 일했고 아침에 뭘 먹든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꼭 드셔야 할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왜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과일이니까 좋겠지 하고 드시는데요. 사과가 아침 공복에 특별히 좋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장에 들어가면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장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 발표인데요.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장통과 시간이 평균 23%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과에는 유기산도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드시면 약간 새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게 유기산 때문인데요. 이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적절하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요.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거예요. 갑자기 확 자극하는 게 아니라 살살 깨우는 겁니다. 또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많으면은 물을 끌어당기면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칼륨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부기를 빼주는 겁니다. 대한영양학회 공인영양사 선생님 말씀인데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바나나의 약 78% 수준이래요. 그런데 당분은 바나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사과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나서 사과를 껍질째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을 깎아서 버리시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과 껍질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케르세틴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요즘 사과는 농약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문질러 씻으시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주스로 만들면은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거든요. 사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식이섬유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스로 만들면은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3살 김순자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5년째 변비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계셨대요. 약도 드셔보고 유산균도 드셔보고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반 개부터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 3일은 별 변화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5일째 되니까 화장실 가는 게 좀 수월해지더래요. 2주 지나니까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2년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변비약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말이에요. 견과류에는 좋은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풍부해요. 우리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필요로 하거든요. 밤새 금식을 하는 동안 근육이 분해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소모됐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견과류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방에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지방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뇌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오메가3 같은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대한심장학회 위원 선생님 말씀인데요. 하루 견과류 한 줌이 심장병 위험을 19% 줄여준다고 해요. 또 견과류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시면은 배가 오래 부릅니다. 아침에 급하게 뭔가 먹고 나가면은 금방 배고파지잖아요. 견과류를 드시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기력도 유지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손바닥에 가득 찰 정도요. 개수로 치면 아몬드는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 호두는 대략 5개에서 7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칼로리가 높거든요. 견과류 100g에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줌 이상 드시면은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가공된 견과류는 피하세요. 특히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된 제품, 기름에 튀긴 제품은 좋지 않아요. 그냥 생것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생아몬드, 생호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서 드세요. 세 번째 음식은 찐 감자입니다. 감자가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감자는 탄수화물이니까 혈당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감자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느냐가 중요해요. 튀기거나 구우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지만 쪄서 드시면 복합 탄수화물로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를 쪄서 드시면 감자의 전분이 위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속쓰림을 완화시켜줍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 말씀인데요. 공복에 찐 감자를 먹으면 위산 역류가 평균 34% 감소한다고 해요. 아침에 속이 쓰리신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또 감자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사과에도 칼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자는 사과보다 칼륨이 훨씬 더 많아요.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 칼륨이 약 620mg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1.3배 정도예요. 그래서 부종 빼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분들은 감자를 꼭 드셔보세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중간 크기 감자 1개 정도를 쪄서 드시면 됩니다. 찌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찌면은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설탕 찍어 드시는 겁니다. 혈당 관리하시려고 감자 드시는데 설탕 찍어 드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냥 담백하게 드세요. 그리고 감자는 식으면은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이 뭐냐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인데요. 이게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감자를 쪄서 좀 식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이건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2023년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인데요. 하루 달걀 2개까지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달걀이 아침 공복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완전 단백질입니다. 달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전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하루 종일 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게 해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달걀을 먹는 사람은 빵만 먹는 사람보다 점심때 평균 17% 적게 먹는다고 해요. 셋째, 뇌 건강에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60대 이후 뇌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성분이에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삶은 달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숙으로 삶아서 1개에서 2개 정도 드세요. 반숙도 괜찮아요. 주의하실 점은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에 구우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성분보다 나쁜 성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냥 삶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5번째 음식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그냥 요거트 아니에요. 꼭 플레인 요거트여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 요거트나 단맛 나는 요거트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플레인 요거트가 아침 공복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산균이 풍부해요. 아침 공복에 유산균이 장까지 가장 잘 도달합니다. 밥 먹고 나서 드시면 위산에 유산균이 많이 죽거든요. 공복에 드시면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갑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플레인 요거트를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평균 28% 증가한다고 해요. 장 건강에 정말 좋은 거죠. 둘째, 단백질이 있어요. 요거트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고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요. 셋째, 칼슘이 풍부합니다.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골다공증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요거트의 칼슘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작은 컵 하나, 약 15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뿌려서 드시면 더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몬드나 호두를 잘게 부숴서 요거트 위에 뿌리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꼭 드셔야 할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과, 둘째 견과류, 셋째 찐 감자, 넷째 삶은 달걀, 5째 플레인 요거트.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나쁜 음식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없거든요. 첫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음식은 흰빵과 흰쌀밥입니다. 밥이요? 하실 수 있어요. 네, 흰쌀밥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밥 한 공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밥심으로 일했잖아요. 하지만 아침 공복에 흰쌀밥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흰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다 제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너무 빨리 돼요.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 결과인데요. 공복에 흰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30분 만에 평균 53mg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당뇨 환자한테는 정말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럼 밥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밥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밥은 맨 나중에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음식은 과일 주스입니다. 아니, 과일이 좋다면서요? 왜 과일 주스는 안 되냐고요? 과일은 좋아요. 하지만 주스는 다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돼요. 사과 1개는 괜찮지만 사과 주스 1잔에는 사과 서너 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니까 소화가 너무 빨리 돼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오렌지 주스 1잔이 콜라 1캔이랑 당분이 비슷하다는 거 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자료인데요. 시판 과일 주스 1병에 평균 27g의 당이 들어있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이 25g인데 주스 1병으로 이미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과일 주스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과일을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세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음식은 달달한 시리얼과 빵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먹는 거 보면 달달한 시리얼 많이 먹잖아요. 어르신들도 간편하다고 시리얼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시리얼 대부분은 설탕 덩어리예요. 아침에 공복에 이런 걸 드시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빵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달달한 빵, 크림 들어간 빵, 잼 바른 빵, 이런 거 아침에 드시면 안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침 공복에 정제 탄수화물과 단순당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것은 공복 커피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침 공복에 커피는 정말 안 좋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다해져요. 밤새 쉬었던 위에 갑자기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고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공복 커피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염 발생률이 2.1배 높다고 해요. 그리고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어요. 커피는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최소한 뭔가 드시고 나서 30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절대 피하셔야 할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흰빵과 흰쌀밥, 과일 주스, 달달한 시리얼과 빵, 공복 커피, 이 4가지는 꼭 피하세요.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이제 실제로 효과 보신 분들의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71살 이영호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퇴직하신 교사셨는데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18이었거든요. 정상은 100 미만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인데 그 사이에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아침마다 빵이랑 우유 그리고 커피를 드셨어요. 간편하다고요. 그런데 오전 내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됐대요. 손주 숙제 봐주려고 해도 머리가 멍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루틴을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물 1잔, 사과 반 개,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조금, 이렇게요. 처음 일주일은 좀 허전하셨대요. 밥 안 먹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프더래요. 오전 내내 기력이 유지됐고요. 한 달 후에 병원 가서 검사하셨는데요. 공복 혈당이 118에서 103으로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뭘 하셨냐고 물으시더래요. 지금은 3개월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당뇨 걱정이 많이 줄어드셨다고 하세요.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65살 박정숙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부종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 반지가 안 빠지고 다리가 무거웠대요. 저녁에는 좀 괜찮아지는데 아침마다 반복이었어요. 혈압약도 드시는데 부기가 안 빠지더래요. 이분도 아침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그리고 커피 한 잔 드시더라고요. 나트륨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사과랑 찐 감자를 먼저 드시고 밥은 조금만,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확실히 줄었대요. 한 달 지나니까 반지가 빠지더래요. 다리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지금은 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셨고요. 주변 친구분들한테 열심히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아침 공복 루틴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일어나시면 물 한 잔 드세요. 물은 미지근한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200ml, 종이컵 하나 정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 물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 물 드시고 5분 정도 지나면 사과를 드세요. 껍질째 반 개에서 1개 정도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요.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세 번째 단계. 사과 드시고 견과류를 드세요. 아몬드나 호두 한 줌. 이것도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견과류는 단단하니까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돼요. 네 번째 단계. 삶은 달걀 하나 드세요. 미리 삶아 두시면 편해요. 전날 밤에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5번째 단계. 찐 감자나 플레인 요거트 중 하나를 드세요. 감자는 전날 쪄두시면 되고요. 요거트는 무가당으로 준비해 두세요. 이 전체 과정이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바쁘신 아침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유롭게 가지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소처럼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과랑 견과류랑 달걀 드셨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밥도 적당량만 드시게 될 겁니다. 과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장이 깨어납니다. 밤새 쉬었던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변비가 해결돼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변비 개선 효과를 느끼십니다. 둘째,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평탄하게 유지되는 거죠. 하루 종일 기력이 좋아요. 셋째, 부기가 빠집니다. 사과와 감자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얼굴이며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넷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은 군것질 욕구가 줄어들거든요.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는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사과, 견과류, 찐 감자,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셋째, 흰빵, 흰쌀밥, 과일 주스, 달달한 시리얼, 공복 커피는 절대 피하세요. 넷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먼저 드시고 밥은 맨 나중에 조금만 드세요. 다섯째,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섯째,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째,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사과 있으시죠? 견과류 있으시죠? 달걀은 어느 집에나 있고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사과부터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우리 자식들한테 짐 안 되시려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처음엔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냥 밥 한 공기 먹고 나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진 느낌, 오전 내내 기력이 유지되는 느낌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같이 사시는 배우자분이나 형제자매들, 친구분들한테도 이 이야기 해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제일 좋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셔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은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음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약이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약 복용 시간이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이 음식들 드시고 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으셔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중요해요. 밤에 잘 주무셔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거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분들, 친구분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실천해 보시고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사과 한 개,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하나, 찐 감자나 플레인 요거트.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먹는 것, 내일 하루 잘 먹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